이번에는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온 귀농 부부의 성공 체험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귀농을 결심하고 강원도 작은 마을로 내려온 부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집도 손수 고치고 작은 텃밭도 일구었지요. 도시에선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다 보니 이곳에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귀촌 초기엔 마을 사람들이 반겨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고생이 많네 라며 직접 농산물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덕분에 저희도 직접 농사지은 감자며 고구마를 조금씩 나눠드리며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미묘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에 마을에 관해서 모임이 있다며 부부 동반으로 꼭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첫 공식 모임이다 보니 신경을 좀 썼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직접 구운 감자빵까지 준비해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묘하더군요. 모두 저희를 흘낏흘낏 보면서 속닥거리길래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대뜸 어디서 감히 먼저 나눔질을 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눔이 문제라는 건가 싶어 이유를 여쭤보니 감자며 고구마는 원래 여기서 내가 먼저 나눠주는 거야 라며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나눔은 그냥 친절한 인사라고만 생각했지 순서나 규칙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름 잘해보겠다고 했던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어딘가 달라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골에서는 나눔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농작물 같은 건 누가 먼저 수확해서 나눠주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마을 어르신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정성 들여 농사 지은 것을 수확철에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먼저 나눔을 해버리면 마치 기존 어르신들의 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뭘 안다고 벌써부터 나눔질이야? 라는 시선이 생겨버리는 거죠. 마을에서는 맞이 역할처럼 나눔의 순서와 관례가 지켜져야 하고 특히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먼저 나누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자 할머니가 감자를 나눠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 감자를 받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대신 자신의 농산물을 나중에 나눠주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문화였던 거죠. 저희는 그걸 전혀 모르고 도시식으로 이웃과 친해지려면 먼저 선물부터라는 생각으로 다가간 거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어르신들에겐 쟤네가 뭔데 벌써부터 나대는지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생각해보니 이것만의 룰이 있고 저희가 그걸 전혀 모르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 반성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깊이 이야기하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일부러 마을에 간 청소를 도우러 갔습니다. 괜히 어르신들 눈에 안 보이면 더 오해를 살까봐 일부러 얼굴도 비추고 인사도 드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마침 순자 할머니와 경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무언가 열심히 다듬고 계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요즘 감자는 잘 자라고 있나요? 그러자 순자 할머니가 저를 힐끔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도시 사람은 감자도 돈 주고 사 먹었겠지? 뼈있는 농담이었지만 웃음 섞인 말투에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경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감자 농사는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 내가 뽑아봤어. 그렇게 어색함이 풀려가던 찰나 갑자기 두 할머니가 감자 크기로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감자가 더 굵직하다고. 아이고, 뭘 모르네. 굵기만 하면 뭐해. 속이 차야지. 처음엔 또 싸움이 시작되나 싶어 당황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거 맨날 하는 거요. 그리고 정말로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두 분이 어느새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투고 화를 내도 절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진 않는다는 걸요. 말다툼은 해도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감정이 선을 넘지 않는 묘한 균형이 있었습니다. 저도 도시에서 살 때는 한 번 틀어지면 끝인 관계들을 수없이 봤기에 이런 싸움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씩 이 마을만의 싸움의 미학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런 게 시골살이의 지혜구나 싶었죠. 아무리 감정이 치밀어 올라와도 최후의 한 방은 피하고 그 선 안에서 툭툭 내뱉으며 화를 푸는 모습이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내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이 저희를 더 궁금해하며 먼저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먼저 다가가고 뭔가를 챙겨드리고 인사를 건넸는데 이제는 어르신들께서 요즘은 뭐하고 사나하고 물어보시곤 했죠. 어느 날은 순자 할머니가 마당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서셨습니다. 감자 수확은 다 했냐고 하시길래 아직 절반도 못했다 말씀드리니 아이고 그럼 내일 내가 좀 도와줄 테니 남편이랑 새벽에 나오라고 해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며 정말 괜찮냐고 여쭤봤지만 할머니는 벌써 뒷짐지고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고 말고 초보들 감자 캐는 거 도와주면 덜썩 터지지. 다음날 새벽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 몇 분이 감자밭에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일에도 잔소리 하시던 순자 할머니가 감자를 캐며 농담도 던지고 어이구 도시 사람도 이젠 일꾼 다 됐네 하며 웃어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이 일하는 모습은 정말 능숙하고도 자연스러웠어요. 땅속에서 감자를 뽑아내는 손길이 거침없고도 정확했습니다. 일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 할머니들끼리 갑자기 또 감자 크기 얘기로 티격태격 하시더군요. 내 감자는 속이 꽉 찼어. 내 건 크기만 하지 물렁물렁 하더라. 싸우는 건가 싶어 눈치를 보는데 그 와중에도 서로 간식거리 나눠주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어르신들은 다투고도 바로 툭툭 털고 웃어버리니 도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방식이었죠. 감자 수확이 끝나고 순자 할머니가 묵은지에 감자 넣고 끓인 감자탕을 내오셨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한 그릇씩 떠먹으며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이 좀 거칠어도 끝까지 꽁에 있는 사람은 없단다. 여기서는 그런 거 오래 끌면 체하고 병나니까 그냥 털어내야 해. 그 말을 듣고 보니 마을 사람들의 싸움은 그냥 삶의 일부일 뿐 그걸로 관계를 끊거나 멀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속에서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또 감정이 쌓이면 그때그때 풀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곳에서 오래 살아남는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방식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점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감자 수확 이후로 마을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면서 저희 부부도 시골 생활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그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게 익숙했지만 여기선 싸움도 관계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느 날은 동네의 작은 축제 준비를 위해 마을회관에 모였는데 잔치상에 올릴 음식 준비 때문에 순자 할머니와 경자 할머니가 또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나물은 이렇게 얇게 썰어야 제맛이라니까. 무슨 소리요? 도톰하게 썰어야 씹는 맛이 나지. 그런데도 두 분은 서로 손을 맞춰가며 나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저러다가 정말 크게 싸우시는 거 아니야? 하고 긴장했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철수 아저씨가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 두 사람은 50년째 싸우고 있어도 아직도 같이 밥 먹어. 걱정 말어. 알고 보니 두 분은 어릴 적부터 친자매처럼 지내셨고 서로 말다툼을 해도 금방 풀어버리는 성격이라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싸움도 하나의 대화 수단인 셈이죠.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싸움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푸는 과정으로 여긴다는 걸요. 도시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때그때 티격태격하면서도 절대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도 괜히 도시식으로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더 편하게 느끼실 것 같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살자. 그 후로는 굳이 먼저 다가가거나 과도하게 친밀함을 표시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에서 인사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슬쩍 돕는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바뀌고 나니 마을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축제 당일에는 저희 부부도 함께 잔치상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느새 순자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도시 사람 치고 꽤 견디네. 이 정도면 시골 사람 다 됐어. 하며 웃어주시더군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뭉클하고 기분이 좋던지요. 축제날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은 모두 회관 앞마당에 모여 한바탕 신명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걸리가 돌고 잔치상에는 김치전부터 감자탕까지 온갖 음식이 푸짐하게 올랐죠. 그 사이사이 어르신들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 이리 와서 한 잔 받아 하시며 잔을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잔을 몇 번 주고받고 나니 어느새 마을의 숨은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풀려나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경자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의 50년 우정 전쟁 이야기였죠. 철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둘이 왜 맨날 티격태격 하는지 아나? 옛날에 그 감자밭 말이요. 누구 땅인지 헷갈려서 서로 자기가 캔 감자라고 우겨댔던 거 알지? 어르신들 모두 폭소를 터뜨리며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그래, 그때 감자 때문에 세 달을 말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둘 다 감자 나눠 먹고 있더라고. 참 우습지도 않지. 순자 할머니는 머쓱한 듯 웃으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땐 젊어서 객기 부린 거지 뭐. 근데 이 경자랑은 그렇게 싸우고도 매일 아침같이 일하러 다녔어. 같이 안 가면 심심해서 못 살겠더라고. 경자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밥은 같이 먹어야지. 그게 우리 사이예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싸움이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걸요. 서로 감정이 쌓여도 거리 두지 않고 그때그때 부딪히면서 풀어내는 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감정이 쌓이면 억누르고 어느 순간 터져버리면 아예 등을 돌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갈등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되 절대선을 넘지 않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잔치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철수 아저씨가 갑자기 노래 한 곡을 부르겠다며 나섰습니다. 구수한 트로트 한 곡이 울려 퍼지고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흥이 나서 박자를 맞추다 보니 어느새 저희 부부도 이 마을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골 사람이 된 것 같네. 맞아. 괜히 앞서 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였어. 서로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며 저희는 그렇게 시골살이의 지혜를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인심 좋기로 유명한 영감님이 옆집과 심하게 다투었다는 소문이었죠. 이장님 댁 앞마당에서 두 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네 개가 우리 밭으로 넘어왔잖아.
다들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멀찌감치 둘러앉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과 슬쩍 다가가 보았죠. 싸움의 내용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영감님이 키우는 닭 몇 마리가 옆집 밭에 들어가 감자를 헤집어 놓았다는 것이었죠. 감자밭 주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영감님도 지지 않고 목청을 높이며 맞받아쳤죠. 저와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말리러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수 아저씨가 제 팔을 붙잡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 둘은 원래 저래. 한참 싸우다 금방 풀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데 왜 말리지 않는 걸까? 괜히 감정이 더 상하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철수 아저씨는 껄껄 웃었습니다. 여기선 감정 쌓이는 게 더 문제요. 다 토해내고 나면 또 웃고 지내니까 그냥 둬. 진짜 그랬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두 분은 어느새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더니 에이, 그냥 치워줄게. 속상해서 그랬어. 아니, 나도 미안해. 탁장문 단속 잘할게.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습니다. 저녁 무렵 영감님이 닭 한 마리를 잡아 옆집에 갖다 주며 아침에 성질내서 미안해. 이거 삶아 먹어. 하고는 툭 던져놓고 가셨습니다. 감자밭 주인도 무뚝뚝하게 그래 잘 먹을게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는 그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 감정이 틀어지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싸우고도 금세 풀어버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우고도 금방 화해할 수 있는 걸까? 그러다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싸움은 단절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화가 날 땐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 토해내고 나면 쿨하게 잊어버리는 것. 그렇게 솔직하게 부딪히고 나면 마음에 남는 앙금이 적으니까 오래도록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괜히 시골살이의 도시식 사고방식을 고집했던 것 같아 남편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시골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관계로 얽혀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싸움 소리가 들려도 저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또 누군가 감정 털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넘기죠. 그런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마을 생활이 더 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순자 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밭에서 캔무 한 다발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네 무가 좀 작더라. 이건 내가 직접 키운 건데 맛 좀 보라고. 저는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드리며 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에휴, 내가 저 경자 할멈이랑 또 싸웠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글쎄, 그 집 김장 김치가 너무 짜서 한마디 했더니 지가 뭘 안다고 참견하냐고 버럭 소리 지르더라니까. 저는 순간 그동안 배운 대로 그래도 금방 풀리실 거죠? 하고 웃으며 말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아휴, 이번엔 좀 달라. 경자가 나한테 눈도 안 마주치더라니까. 그렇게 오래된 친구랑 왜 이런 사소한 걸로 틀어졌는지 모르겠어.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항상 티격태격해도 금방 풀리던 두 분이 이번엔 달라 보였거든요. 혹시 이번엔 정말로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낸 걸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경자 할머니도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늘 싸워도 금방 풀렸는데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경자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두운 얼굴로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잠시 망설이시던 할머니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무릎이 영 안 좋아서 일도 잘 못하고 김장도 엉망으로 해놨더니 순자가 또 뭐라 하니까 속상하더라고.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늘 강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던 경자 할머니가 몸이 아프고 힘들다 보니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저는 슬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순자 할머니도 할머니 걱정해서 한 말일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툭 털어놨을 텐데 할머니도 많이 속상하셨죠? 경자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그걸 또 말 못하고 꽁하게 굴었네. 저는 얼른 순자 할머니께 가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손뼉을 치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경자가 그 정도로 꽁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먼저 가서 풀어야겠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무 한 다발을 챙겨 들고 경자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두 할머니는 또 한바탕 웃으며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싸움도 결국은 속상함을 털어내는 방식이라는 걸,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덕에 이 마을의 관계가 그렇게 깊고 단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자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가 함께 장터에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분은 언제 싸웠냐는 듯 팔짱을 끼고 깔깔대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괜히 웃음이 나서 인사를 건넸죠. 할머니들, 오늘은 또 어디 가세요? 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대답하셨습니다. 장날이라 같이 나가보려고. 저 경자가 이제 무릎도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시골살이의 또 다른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싸움도 생활의 일부라는 것과 그 싸움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읽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도시라면 아마 싸운 후 연락도 끊기고 어색하게 지내며 피해 다녔을 텐데 여기 사람들은 티격태격해도 결국 다시 엮이는 인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며칠 뒤 저희 부부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또 다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철수 아저씨가 직접 잡은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여주신다고 했죠. 어르신들은 저희 부부에게 얼른 와서 밥 먹어 하며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눈치껏 어르신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 도중 또다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덕수 아저씨가 고춧가루가 너무 많다며 투덜거린 겁니다. 철수 아저씨는 아, 이놈아, 내가 원래 칼칼하게 끓이는 거 몰랐냐? 하고 소리를 치셨고 덕수 아저씨는 그래도 이건 너무 맵잖아. 이게 뭐 미꾸라지탕이냐? 고춧가루탕이지? 하고 맞섰습니다.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싸우면서도 서로 이놈아, 저놈아 하며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였다면 이런 일이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이런 다툼도 관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서로의 솔직함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철수 아저씨가 저희 부부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싸운다고 다 틀어지는 거 아니요. 오히려 저렇게 싸워야 감정이 풀리고 그 다음날 또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거지. 남편과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싸움도 정으로 묶어주는 실타래 같은 것이라는 걸요. 도시에서처럼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고 참다가 터지는 것보다 솔직히 싸우고 솔직히 화해하는 이곳의 방식이 훨씬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다투기도 하고 그 뒤에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툭툭 털어내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웠던 초반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짜 시골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시골살이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관계라는 건 적당한 거리감과 솔직함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도시에서는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며 속으로 감정을 싼다가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많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작은 다툼을 통해 감정을 툭툭 털어내며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도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던 관계가 솔직하게 다가가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시골살이는 결국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얼마 전에는 저와 남편도 작은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텃밭에 심은 고추를 누가 먼저 따느냐로 말이죠. 남편은 자기가 물도 주고 가꿨으니 먼저 딸 권리가 있다고 하고, 저는 처음 심을 때부터 같이 한 거니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막걸리 한 잔을 앞에 두고 서로 삐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철수 아저씨가 깔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에이그, 그냥 같이 따서 나눠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그 말 한마디에 저희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고추 몇 개 때문에 싸우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리 심각했나 싶더라고요. 결국 고추를 한 바구니 따서 마을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며 우리 고추 맛 좀 보세요 하고 다니니 모두들 웃으며 이것 봐 싸우더니 화해했구만 하고 농담을 던지셨죠. 이제는 그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이 시골살이의 진짜 매력이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이제는 도시로 돌아가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시골살이 덕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관계를 배운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시골살이를 통해 배운 이 인간미 넘치는 관계의 법칙, 이제는 제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귀농 성공의 비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골로 귀촌할 계획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와 솔직한 감정 표현을 기억하세요. 시골 사람들은 허울 좋은 거칠애보다는 속마음을 드러내며 진짜로 부대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어색해도 솔직하게 다가가 보세요. 그럼 어느새 여러분도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귀촌 이야기나 시골살이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채널이었습니다.